좀 졸립다. 좀 자꾸 괜찮습니다. 감사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 지인이나 후배가 형님 저는 가끔 음악회 가면 졸려가지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 음악 들으면서 자는 게 얼마나 좋은데 다른 사람 방해만 안 된다면 괜찮다고. 정말 내일 클래식 음악의 순서가 갈리고 있는데 아주 마음먹지 않아요. 여러분 골드베르그 연주곡이라는 바하의 곡을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카이저링크라는 백작이 잠이 안 오니까 바하한테 곡을 의뢰했다고. 내가 잠자기 좋은 곡을 하나 의뢰를 해달라고 해서 작곡한 게 그 골드베르그 연주곡인데 자기 아끼는 제자가 골드베르그예요. 걔가 이제 초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골드베르그라는 연주라는 이름이 붙였지만은 사실 그게 잠을 도와주는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서 다들 괜찮아요. 그런 음악도 있으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실은 은퇴 설계 전문가 과정 중에서 저희가 나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어렵게 많은 선생님들을 한꺼번에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의 중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니어들에 대해서 상상해두고 은퇴 설계를 실제로 하지 않고 또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그것을 가상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스스로가 경계하고 또 그것들을 바로잡고 또 지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신년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지혜나 경험을 나누시는 부분에 있어서 흔쾌하게 개방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맨 왼쪽에 계신 김봉준 선생님이십니다. 김봉준 선생님은 한화 손해보험에서 상무이사로 퇴직을 하셨고 이후에 창업도 하시고 또 현재는 산미금속의 감사로 계시면서 GMB 인슈 창업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책을 최근에 발간하셨는데 우선 휴식이 필요해 라고 하는 책도 발간하셨습니다. 2005년에는 주말을 공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책도 발간하셨고요. 그리고 특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고 지금 현재 시니어 파트너즈의 은퇴 설계 강사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준 선생님이십니다. 그 옆에 계시는 선생님이 문장로 선생님이십니다. 같이 이름을 부르시는 선생님들끼리 부르실 때 보면은 명칭이 조금 성을 빼고 나면 이름이 특이해서 금방 기억을 하는데 공군 중요 전역하셨고 기아자동차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정보 시스템 전문이사를 거치시고 부산정보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데 맡으셨는데 지금 현재 블로그 활동뿐만 아니라 백두라고 하는 그런 클럽을 운영하시면서 시니어분들한테 엑셀, 파워포인트, 스위시 같은 인터넷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시니어분들에게 가리키는,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가리키는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문장로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백만기 선생님이십니다. 이만기 장사가 아니라 백만기 선생님이신데, 백만기 선생님은 금융회사에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뜻한 바 있어서 일찍 퇴직을 하시고 은퇴를 준비하셨다가 이른 나이에
아예 준비하신 은퇴를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월간 아트에서 칼럼니스트, 그 다음에 대한문화공간 필하모니에서 대표로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분당에서 사랑방 문화클럽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이 사랑방 문화클럽은 분당 소재에 있는 약 250개 있는 클럽을 통합한 아주 거대한 조직입니다. 분당 FM을 들으셨다면 진행하신 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 목소리를 들으셨을 테고, 강의 중에 들으셨던 재능기부 관련돼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책을 읽는 봉사, 도네이션을 하시는 책을 읽어주는 남자이기도 하십니다. 12월 13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8만 시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대상인 상금 300만 원에 해당되는 가장 큰 상을 받으시는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지금에도 중앙일보 파워블로거이시기도 한데, 블루 마운틴 보이즈라고 하는 데서 베이시스트, 더블 베이스를 연주하시고, 그 다음에 드럼을 치시는 연주가 있으시면, 기회가 있으시면 그 연주에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만기 선생님이십니다.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맡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우태호 선생님이십니다. 우태호 선생님은 역시 ROTC 출신이신데, 삼성그룹에서 제일모직에서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패션 업계에서 큰 역할을 하셨고, 용로에서 해외 사업 담당 부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갤러리아 명품관을 개점 때부터 계속 이끌어오셨던 담당 이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SIS 부사장을 거치셔서 다이렉터 대표이사를 맡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뉴스테이지 궁궐 이야기의 시사도 맡고 계시고, 또 지금 현재 다양하게 사회활동 관련돼서 지금도 처럼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태호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저는 단절회사에 오래 있었습니다. 신한은행이 창립이 될 때 제일투자에 금융에 있던 우리 동료들도 창립 멤버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더 반갑네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슬람 수피족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가 치료를 해주고 있다가, 의사들도 요새는 암에 걸리거든요. 본인이 이제 환자가 됐어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 암 환자를 케어할 때 생각했던 그런 환자의 입장을 자기가 돼보니까, 역시 의사로 봤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틀린 거예요. 환자가 돼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스테이크가 많았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슬람의 수피족들은 말이죠. 병이 걸리면은 먼저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그 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됐는지, 그걸 묻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온 이유도 그겁니다. 은퇴에 대한 지식은 많은 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지만은, 지혜라는 것은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걸어왔던, 물론 성공 사례도 있겠지만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령층 보니까 이제 40대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나이가 50이 되면 말이죠. 정상에 섰다고 그래요. 역시 나이가 50대 정도가 되면은 아무래도 직장에 근무했을 때 CEO라든지 임원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또 어떤 자기가 전문직에 종사를 했었다면 아마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정상이라는 것은 그 조직 내의 정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산의 정상에 올라갑니다.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는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갈 앞으로 길도 내려다보이고, 사실 정상에 향해서 올라올 때는 그 정상에 오르기에 대한 마음이 급해서 자기 주변을 돌아볼 길이 없었어요.
근데 정상에서 보니까 내가 이 길을 걸지 않고 저 길을 걸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정상에 이제 다다르신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먼저 그 정상을 밟았다가 내려가는 우리 여기 네 분한테 우리가 한번 경험담을 들어보도록 하게 됩니다. 우선 뭐 김봉중 선생님한테 제가 먼저 주겠습니다. 우선은 우선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책도 내는데 휴식이 왜 필요한지 한번 좀 제가 책을 2권을 냈는데 최근에 금년 6월에 낸 책이 우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한 회사만 하나손해보면 옛날에 신동아 화재라는 회사를 일했습니다. 26년을 다니고 마지막에 한 7년 반 정도 임원을 했는데 현직을 3일 만에 의사결정을 해서 관뒀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임원이 되면 경영진들이 통일된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한 100일 일해보니까 내가 부경영진이다 보니까 새로운 하나그룹하고 통일돼서 맞는 이론을 가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 세상을 나와서 은퇴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은퇴준비가 아니고 길게 롱라이프를 할 수 있는 준비겠다 싶어서 나왔어요. 나와서 사실 창업은 게 나올 때가 쉬운 둘이에요. 쉬운 둘이 나오니까 돈이 있든 없든 돈보다 더 일을 해야 돼.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 26년 있으면서 그 사이에 제가 45세 임원이 됐었는데 업계에서 제일 빠른 임원도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살림은 삭스도 나오고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면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 실패하는 소리를 그렇게 들어도 난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창업을 해서 2번을 한 번은 혼자 창업을 했고 밑으로는 직원을 채용해서 두 번째는 남이 해서 한번 말아놓은 것을 그걸 세컨더리로 인수해서 하는 창업을 해봤어요. 2번 다 창업에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배운 거는 특히 직장 생활을 우리가 지금 고객 대상이 VVIP를 하더라도 결국은 조직 속에서 몸담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산은 부모한테 유산을 받았던 직장을 통해서 받았던 간에 그분들은 저처럼 혹시 마음에 자신감으로 충만돼서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세상에 나와서 너무 서둘러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그래서 제 실패한 경험을 블로그를 제가 분열했습니다. 분열하면서 그때마다 기록을 남겼던 것을 특히 자신있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 좀 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25 정도 직장에 나올 때 뭔가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듯이 그래서 한 25년 직장 생활에서 이제 또 제2 인생을 시작하는데 제2 인생은 사실은 한 30년 살아야 돼요. 그러면 30년 살기 위해서 한 3년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공부하라고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니까 쉬면서 흥이 없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책도 보고 그래서 쉬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찾고 싶었던 이제는 행복을 추구해야 나이가 됐으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반을 가지고 참다운 자기 목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걸 바라기 위해서 사실 제가 오늘 평생 처음으로 뼈치풀 해봤습니다. 노란 색깔. 왜냐면 저는 오늘 드린 말씀, 모든 말씀에 혹시 질문을 받아서 하더라도 말씀에 요지는 하나입니다. 우선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제 직장을 관두고 나오면 서둘지 말고 내가 새로 태어난 어린이처럼 이 노란색이 어린이색 아닙니까? 어린이는 장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직장 은퇴를 했다면 세컨드 라이프를 위해서 2, 3년 정도를 어린이 마음으로 돌아가라. 노란색. 그거를 다른 말로 설명하지 않고 제스처로 보여드리려고 이거 좀 비싸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말이죠. 어른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막상 어른이 되면 또 어린아이 시절을 그리워한다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은퇴를 꿈꾸는데 은퇴를 할 때가 돼서는 또 더 직장 생활을 더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여러분들 월요일날 직장에 나오기 싫죠. 월요병이랑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원하고 있는 일이랑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직장이라는 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들 왔으면 할 거예요. 은퇴란 저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민 선생님은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제 작가를 변신을 해서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뭔지 직장 재직 중에 계속 자기한테 장문을 해야 돼. 여러분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도 준비했고 또 신한은행에 들어오기 위해서 대학교 때 준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직 중에 은퇴하기 위한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금 과정에 오신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우리 우태우 선생님한테 은퇴 이후에 지금 은퇴를 앞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까? 우리 저 김봉준 선생님은 일단 휴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휴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또 휴식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라는 게 저는 이제 그 군대 제대하고 삼성에 입사해가지고 제일모직에서 줄곧 의류 사업만 쭉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 친구 딸이 디자이너가 있어서 뭐 자기네들 그 원단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 원단도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수입 원단도 있지만 국내 원단에도 뭐 합성, 뭐 모지, 면,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의류 사업이라고 해요. 거의 그 소재부터 소재도 어렵지만은 그 디자인에서 그 옷을 파는 거에서 또 팔고 옷은 또 이게 그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가 드라마에서 뭐 디자이너 그저뭐 하고 화려하게 입고 패션쇼 하면 멋있게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아주 정말 그 어려운 일이 있는 게 뭐냐면 재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은 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걸레 장사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또 뭐 했어? 그러면 걸레 장사 했습니다. 근데 그 걸레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딱 옷 입은 거 보면 아 저 사람 성격이 어떨 것이다 오늘 마음은 어떨 것이다 대충은 압니다. 그 정도 한 40년 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맞춰볼까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그 섬유 쪽만 알았는데 제가 저는 이제 그 삼성을 그만두고 이제 논도라는 회사에 갔었어요. 논도도 의류 회사로 꽤 훌륭한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그 자회사의 그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논도가 부도가 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논도를 그만두고 갤러리아에 이제 그 여러분 아시는 그 명품관을 제가 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한 1년에 반을 외국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거기 저 보증을 했는데 부도 나니까 그걸 폐지를 안 했어요. 보름 남겨놓고 제가 이제 그 신용불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새는 저는 이제 은퇴 준비를 뭘 했냐면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게 이게 이제 제 은퇴 준비고 준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그 아까 우리 저 김상무님이 소개할 때 유호스테이지 궁궐 이야기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역사 그 탐방을 하고 거기 이제 쫓아다니면서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부름하기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물관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역사 강좌도 듣고 또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저기 KBS에서 내년부터 아주 빅 다큐멘터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자문 요원도 뽑혔습니다. 며칠 전에 가서 이제 젊은 분들하고 그 드라마에 대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카툰의 작가인가 하는 분이 이 드라마가 좀 꼰대 스타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저 여기서 제가 제일 꼰대 같은데 꼰대는 한 인간의 역사 아니겠느냐. 역사라는 것은 비판할 수 있지만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당신도 그 꼰대가 될 수 있고 당신도 한 인간의 역사가 될 수 있는데, 나는 이 드라마가 그런 어떤 그 한 인간의 그 꼰대가 무시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가 됐으면 결국 그게 좋지 않다. 이게 세계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그 꼰대라는 그 말은 나도 꼰대지만 여러분들도 꼰대가 된다. 그러니까 그 꼰대의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제 얘기를 끝냈는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역사의 역사도 몰랐어요. 공부하다가 요즘은 이제 그렇게 불력할 정도로 역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위하여 시사학을 맡고 유명위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결국은 나이 먹어서 시니어 이제 은퇴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관계인데, 부부와의 관계, 부인과 자식, 가족의 관계에서 결국은 악처가 훌륭한 자식보다 훨씬 낫다는 것처럼 부부가 일생을 같이 이렇게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는 그런 그 노후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금융회사에 계시지만은 거기에 뭐 전념하기 때문에 다른 데 눈 돌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제2국물이야기의 그 회장하시는 분이 그 태평양화학의 부사장까지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상무 시절에, 야, 이상무 어디 가셨어? 그러면 경복궁 가보세요. 그 양반이 그때부터 경복궁을 계속 가셨는데 자기 말씀으로 600번을 갔답니다. 근데 경복궁에 무슨 나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게 역사책에 나오는데 그게 이번문들이어서 어떻게 바꿔놨다. 그런 것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선생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잘. 아니, 좀 그래서 뭔가 자기의 필살기를 하나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 좀 길지만은 재미있는 얘기로 하나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고양이가 있었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쥐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쥐가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쥐를 막 쫓아가는데 쥐가 쥐구멍을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잡으려는 순간에 놓친 거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고양이가 이제 안타깝고 이제 아깝고 해서 구멍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멍멍하고 짖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가 보니까 갑자기 고양이가 없어지고 개소리가 나니까 이거 웬일인가 하고 쏙 내밀었어요. 그것도 탁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쥐를 잡아서 먹었는데 먹으면서 하는 말이, 요즘 먹고 살려면 2개국은 해야 돼. 그래서 이 고양이도 하물며 자기의 필살기를 갖는 것처럼 인간도 제2의 필살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이시는 분은 이제 올해 연세가 70이십니다. 우리나라 컴퓨터 업계 1세대이시기도 합니다. 요즘도 또 공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를 이제 저희들한테 전달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문 선생님 소위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나이 많은 사람이야. 저도 좀 과거 인정력이잖아. 50대 중반에 이제 직장으로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은 그 재신임 할 때 안 부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소개한 대로 IT를 시작한 지 한 45년쯤 됐으니까 우리 1세대. 과거에 나를 잘라 삼각지도 못했어요.
워낙 전문직이었었기 때문에 좌우지간은 그 현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은 분을 못 세게 해서 고생도 좀 했죠. 그 뒤에 그렇게 될지 회사를 만들어서 한 10여 년 운영을 했어요. 나이 많으니까 IT는 특히 기술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더 이상 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접고 요즘은 그냥 소일하고 있는데요. 그 배우기 도둑질이라고 뭐 자기 IT 분야 그거 좀 아니까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모임 같은 데 홈페이지 만들어서 운영해 주는 거. 제가 아마 홈페이지 만들어준 것만 한 20개쯤 될 겁니다. 어떤 미적인 감각은 없지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괜찮은 홈페이지 만들고 실제 운영해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개 글을 올려준다. 한 300개쯤은 들여다보고 그 중에서 골라서 편집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 일 몇 시간 걸려요. 요즘은 이제 요 스테이지 나가서도 그렇고 하여튼 주변에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컴퓨터를 제대로 이용하는 분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김 선생님이 김상문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 이 젊은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배우면 그 속도의 측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시니어를 상대로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는 그런 일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3시간 정도 강의해 주려면 준비 한 30시간쯤 해야 돼요.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그렇게는 아닙니다. 초창기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저도 이 돋보 읽기도 잘 못 보는 입장, 시력이 그런데도 열심히 내가 하는 게 그뿐이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들고 점수해질까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오늘도 지금 교육받다 왔습니다. 2주짜리 교육인데요. 아침 10시 시작해서 저녁 6시 끝나는 교육인데 내일 모레까지 시작됩니다. 오늘 보지 우리 김정은 씨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여튼 나이 먹어서 뭐 특별히 저희들이 무슨 수익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겨냥하면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 다행히 전 주위에 참여하는 모임이 많기 때문에 그 모임에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2-3번 끌려가고 교육한 일주일에 한두 번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주위 전 사람들 놀랄 정도로 좀 부지런히 술도 자주 와서 열심히 술도 먹고 사실 저도 우리 문 선생님한테 IT 교육을 좀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도움을 받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저희 옛날 생각이 나는 게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도 사실 금융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제 70년대 우리 고도 성장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이 많고 일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요새도 많겠지만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40이 되었더라고요. 40 이상 되신 분들 있죠?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나가니까. 오늘도 40이 됐어. 내가 벌써 40이 됐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역시 그 40이나 50 그런 변곡점에서는 자기가 자기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돈을 버는 일을 그럼 너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고 저 스스로한테 자문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0이 안 됐을 때입니다. 예. 이렇게 일만 하다가 나는 내 수명을 다하기에는 나는 너무 억울하다 해서 일단 나이 50에 나는 은퇴를 한다고 내가 그 목표를 정했습니다. 50 이후에 뭘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내가 40대부터 10년 동안 은퇴 준비를 하는 사이에 그런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40에 옳지 나 50에 은퇴를 한다 그렇게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목표를 정한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우리가 효율이라든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과연 내가 50에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먼저 저보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둘 중에 저희 롤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한 사람은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교수를 역임하다가 미국 버몬트주로 이전을 했던 스코트 니어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이제 사회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알기는 이 사람이 100세 때 스스로 곡기를 끊고 자기 스스로 임명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인생 수업의 저자입니다.
죽음의 5단계서를 발표를 해서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사상가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인데요.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참 전 세계적으로 호스피스 운동을 불러일으킨 그런 대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 자기를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은 롤모델로 저희 은퇴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무 뜻이 좋다고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행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복리의 맛을 아시죠? 은퇴 준비는 일찍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세가 돼서 은퇴를 하려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때 금융회사 임원으로 있었는데 연봉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대학교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50세로 정했지만은 그렇게 고민을 한 사이에 3년이 지나갔습니다. 내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다. 그래서 53세에 내가 사표를 내고 그때부터 이제 한 일이 제가 10년 동안 준비해왔던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말씀드리면 조금 길어지니까 제 말씀은 나중에 또 소개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40세 된 분도 있지만 아직 안 된 분들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기 10년 전의 모습이랑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0세 된 사람은 나이 30대, 35세인 사람은 25세 때 자기 10년 전에 자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의 지혜가 그때보다 많이 늘어났음을 알 겁니다. 10년 전에 자기를 돌아보면 상당히 조금 유치하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나를 바라보니까 아유 그때 왜 그렇게 생각을 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삶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우리 문 선생님 같이 저보다 먼저 삶을 살았던 한 사람한테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어느 공기업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데 공략을 해야 되겠지만 아주 거기 담당 임원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었거든요. 그게 주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사람들 잘 안 만나려고 그러고 어쨌든 찾아갔습니다. 비서한테 야, 저 양반은 뭐 좋아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저 양반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그냥 직장 끝나면 빨리 집에 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일요일 날에도 그냥 난만 키운대. 난을 키운다고 그 얘기를 이제 딱 듣고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난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나랑 형식적으로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빨리 가졌으면 하는 눈치였어요. 그 가만히 있다가 저도 집에 좀 난이 있는데 이거 난이 자꾸 죽더라고 비료를 줬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양반이 이제 눈이 반짝 뜬다는 거야. 난을 키운다고요?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나서 1시간 동안 난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 엘리베이터까지 바래다 주면서 웬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냐고요? 나는 듣기만 했거든 사실. 말씀은 본인이 다 나누셨고. 그래서 그분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고 며칠 있다가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 거액 예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성공했던 에피소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들을 접근할 때는 그분들이 지혜를 나눠주기를 원하니까 가급적인 이렇게 경청을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네 분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우리 연차장? 우리가 내가 무슨 왠지 소주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맞았어요. 가벼운 질문. 예. 이봉준 선생님 같은 일정 부분 휴식을 좀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가장 현실적인 게 그 와이프하고 이 대화 시간이나 횟수나 이거 늘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 과정에도 있지만 들어주는 연습이 필요하고 공감해주는 연습이 필요한데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셔서 강산까지 누리시는 선배님들 입장에서 쉬시는 시간 동안에 사모님하고 어떻게 이 대화의 벽을 관계를 사모님하고 유지하시는지를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전달해드릴 부분인데 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직장 생활에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다 가족 관계를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선진국도 똑같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퇴직했을 때는 내가 아침에 출근을 늦지 않아도 된다는 즐거움을 몰라. 이제 마누라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뭔가 대화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봉사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까지 내가 바삐 뜨는 시간까지 사실은 집사람이나 자녀들은 정반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적응을 해야 돼. 남편이 집에서 관심 안 가지고 남편 부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가니까. 남편이 전혀 자기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도 이 출세한 남편의 부인도 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격에 맞게 시간을 보내는 훈련이 20년이었으면 20년, 25년이었으면 25년간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와서 나한테 사랑을 뱉겠다고 그러면 나의 공간이 깨집니다. 나의 공간. 그래서 일본에서 황혼이혼이라고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남편이 퇴직하고 나와서 부인의 공간을 깨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부인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퇴직하고 나와서 집에 있지 말고 나와서 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정말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질문을 해준 정화선 사장님께는 휴식은 지혜입니다라는 사인을 해가지고 정말 휴식은 지혜입니다. 사인을 제책한 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본 설명하면요. 사실 은퇴를 하면 말이죠. 하루에서 맺었던 그 이해관계를 맺었던 그런 관계라는 게 점점 희미해지고 끊어집니다.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이 아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은 아내는 상당히 바쁩니다. 아내는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같은 라인에 사는 아파트 모임, 성당에 사는 그런 성당에 가는 교우들의 모임, 뭐 전에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부형들 모임을 지금까지 또 하더라고요. 또 아내도 취미 활동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사실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이제 아이들을 붙잡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전에부터 아버지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은퇴를 하시고 붙잡고 얘기를 하려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때 상당히 또 바쁠 때니까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하신 분한테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배워라. 예를 들면은 그림 그리는 일, 사진 찍는 일, 글 쓰는 일, 뭐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고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우리 매슬로의 5단계 설에도 나오지만은 소속감의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이 분명히 아는데 어른이 돼서는 학교 선생이라든지 동호회 강요라든지
과거의 선배들이 그런 자꾸 조언에 의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는 내면 깊숙이 가라앉고 남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종의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남이 원하는 삶을 대신 살았다면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렵겠어요. 그런 이제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원했던 그런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 선생님도 밖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장도 공감 가는 말씀 많이 주셔서 좋은 것 같은데요. 일단 현직에 계셨으면 저희가 참 그림자도 밟기 어려웠던 분들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도움 잘해주신 것 되게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현직에서 이제 높은 직급에 계실수록 사실 이제 은퇴 이후에 좀 적응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대학생 선생님이. 근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런 슬럼프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예, 그렇군요. 당연히 그런 슬럼프 있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은퇴를 하니까요. 명함이 없어지더라고. 자기를 표현할 수, 누구랑 인사를 하는데 내 명함이 없잖아.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비서들이 다 뭐 챙겨주고 뭐 비서한테 얘기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내가 우체국에 직접 가야 되고 이게 워드 프로세스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재직 중에 로망이었던 대한문화공간을 오픈을 해서 매주 1회 실내화 연주를 하고 또 거기에 그림도 전시하는 그런 공간을 운영을 했었는데 자영업이 되는 게 저로서는 사실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나의 로망이었었기 때문에 했는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6시에 퇴근하잖아요. 이게 거기 6시 퇴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역시 이제 생각을 할 때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는 이제 또 조금 이제 그 강도가 좀 적었던 게 아마 마음서부터 그런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뢰를 들면 제 공기업 부사장으로 했던 제 친구가요, 은퇴를 해가지고 방황을 하더라고요. 일만 해야 하는데 은퇴를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나랑 그림을 한번 배워볼래? 그랬더니 자기는 그림을 한 일이 없는데 그러더니 일단 시작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눈 높은데 제가 손은 안 따라줘가지고 저는 이제 중도에 그만뒀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걸 발견해가지고 지금 3년째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슬럼프가 좀 있긴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한 거랑 그게 연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를 사실 은퇴 이후에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재직 중에 준비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여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외국이 너무 여유롭고 멋져 보여서 정말 차를 한 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만약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가야 할 모습으로 이제 계시지만은 이제 40대, 만약에 내가 40대로 돌아간다고 했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꼭 했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후회스러운 일들이나 아니면 다시 돌아간다면 난 이거 하나는 꼭 하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뭐 선생님은 저는 제가 그 45세 때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뭘 했냐면 이제 가죽을 했어요. 가죽 프로모션을 했는데 가죽이라는 거는 이제 외국에서 원단을 수입해서 국내 제작해서 이제 대기업에 납품을 뭐 처음 하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저도 임원으로 있었으니까 분위기만 했지 직접은 실무는 안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업을 하니까 모든 게 실무를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고
또 그동안에 이제 뭐 주로 그 인맥이 있었으니까 각 업체에 이렇게 납품하는 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좀 장사가 될 거, 사업이 될 거 같으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좀 백화점에도 좀 이렇게 납품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특별히 원단을 이제 뭐 그때 돈으로 한 1억 원치 원단을 샀는데 그 이제 공장에 맡겼죠. 근데 원래 삼성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그 관리를 잘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 데서 배웠는데 그 공장에 뭐 담보도 하고 뭐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 업계가 담보하면 생산을 해주는 그 업체가 아니에요. 이거 믿고 맡겨야 돼요. 그래서 1억 원치 원단을 줬는데 그 밤에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당한 게 아니라 또 같이 그 업계에 30년을 종사하시는 분이 그 공장에 맡겼어요. 그래서 난 그분을 믿고 맡겼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해보려고 아주 더 편이 났죠. 그래서 이제 그 고생을 한번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집에 가정 뭐 부인한테도 이렇게 신경을 못 쓰겠는데 그 젊은 시절에 돌아가시면 어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후에 거의 망할 때쯤 사업이 이제 IMF 때 이제 제가 이제 혼을 치렀는데 그 전에부터는 정신이 좀 차려졌는지 매년 와이프하고 딱 뭐 중단하고 뭐 3박 4일 전국을 돌아서 차를 가고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부인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근데 딱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IMF 터지면서 또 열심히 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어떤 부인하고의 관계를 좀 내 사업이니까 내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게 아쉽고 제가 왜 그런 후회를 하냐면 제 친구 중에 그 외국 생활을 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갑자기 어디 무슨 꽃집에 가자고요. 같이 술 먹다가 꽃은 뭐 하라는 자기 부인 생일이 내일인데 꽃을 준비한대요. 그래서 야, 나 미쳤냐. 꽃은 무슨 꽃이냐고. 근데 이제 그러는 지금 아주 부인한테 대접도 잘 받고 저는 아들 보고가 저는 요즘 이제 제가 이제 국표가 아니고 제가 이제 뭐 모든 거 제 이름으로 할 수 없고 다 부인. 제가 최근에 무슨 이제 어떤 기업에 CEO를 하는데도 제 이름으로 못하고 집사람 이름으로 하는 정도니까 저는 완전히 땅바닥에 고개 숙이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고 요새 관계가 아주 좋아요. 요즘 제 친구 중에 같은 입을 덮고 사는 사람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젊었을 때로 돌아가시면 좀 더 여행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하고 좀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시간이 집중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사면서까지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또 혹시 궁금하시면 우리 유스텍이 갖고 있는 김영래 상부를 통해서 문의를 하면 우리가 그 멘토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됐었어요. 김영옥 차장님이신가? 네네. 제가 첫 번째 책이 평생을 함께할 취미를 만들자는 책이거든요. 네네네. 첫 번째 책이 두 번째 책은 아까 휴식 문제고 한 번씩 드리도록 아,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이제 질문을 사장님.